써보시고 그래도 락이 걸린다 그러면 이런 걸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드서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자, 오늘은 요청이 많이 들어온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해보고자 오늘 유튜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디스크펜 이 롤 기법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신 분들은 이게 왜 락이 걸릴까, 또 어떻게 끼워야 됩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색소를 써야 됩니까, 기타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많은 얘기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디스크 롤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샤터 아이드 터치에서 제가 그 방송 중에 보여드렸던 이 디스크의 롤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건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소자예요.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바이브레이션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디스크에 있는 이 가운데 홀, 이 홀 안에 꽃 모양이 있는 건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꽃 모양이 있어요. 안에가 굴리면서 피부에 통통 튀길 수 있게끔, 튀어서 어느 정도 스크러치를 줄 수 있는, 펀칭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브레이션 기능이에요. 안에가 굴곡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건 그냥 밋밋해요. 밋밋하게 그냥 굴려도 조용합니다. 네, 그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큰 거는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게 없어요. 초창기에 있었는데 굳이 없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해냈고, 바이브레이션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있습니다. 굴려보면 소리가 약간 통통통 튕기는 소리인데, 그게 뭐 마찰에 의해서 쇠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르륵 이 정도의 소리가 나는 정도입니다. 이게 바이브레이션 안에 있는 홀더에 있는 꽃 모양이 바이브레이션 기능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쓰기 전에 이걸 모르고 들컥 사서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면서 제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바유소가 바이브레이션이 유 있는 소자다 이 말이고요.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소자는 바무소, 바이브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는데, 두 개의 비교점은 뭐냐면, 스펜스가 바로 이 디스크 이 펜을 거치하고 있는 것이 이 스펜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바를 얘기해요. 그죠? 이걸 스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펜스가 바무소에는 펀칭이 없어요. 이 펀칭 기능이 없어요. 여긴 짧죠? 스펜스가 짧고 길잖아요. 짧고 길죠?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사실 이 짧은 거보다 긴 게 좋고, 또 특히 이 전용 펜 때는
이 펀칭이 되어 있는 이 펜에 끼워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큰 거는 양쪽이거든요. 이 펜대가, 전용 펜대가. 여기 펀칭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쪽은 소자를 끼워 쓸 수 있고, 여기 반대로 되어 있는 엠보대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대자를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엠보대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용 펜대는 그 어떤 펜보다 좀 무게감도 있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그립감이 어느 정도 이 스펜스를 끼웠을 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전용 펜대를 쓰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억지로나 전용 펜대 쓰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은 그냥 이런 엠보 펜대, 일반적인 엠보 펜대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단 이제 전용 펜대를 쓰는 이유는 이 펀칭이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큰 디스크 펜, 이 롤펜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즉 싱크로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설계된 게 전용 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면, 이 스펜스, 바무소에 있는 스펜스는 짧아서 잘 쓰지 않아요. 예, 쓰지 않고 이건 잘 안 써요. 그래서 쓰고 나면 어차피 이 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고 나면 저는 이렇게 모아둡니다. 예, 이렇게 그냥 케이스에다가 이걸 다 쓰고 나면 빼서 보관했다가, 당연히 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건 아니잖아요. 대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이 디스크, 바무소 디스크만 빼서 여기에다가 호환합니다. 호환해서 끼워 써요. 예, 이렇게 끼워서 호환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이 펜대 끼우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끼우는 방식이 잘못될 때 락 걸릴 수도 있고 들어가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먼저 양쪽에 있는 이 볼트를 양쪽으로 풉니다. 예, 풀면 당연히 홀더가 있겠죠. 펀칭이 나 있는 부분. 그런 다음 소자에 있는 이 나란히 이걸 딱 벌려져 있잖아요. V자로. 이걸 오므려서 이 사이에 그대로 끼웁니다. 요거까지는 쉽잖아요. 그죠? 끼우는데 끼울 때 잘 보시면 스펜스를 잡고 그대로 일자의 형태로 그대로 끼웁니다. 자, 다시 아래쪽 꺾여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딱 끼웁니다. 끼우면 이 구멍 홀딩이 그대로 딱 싱크로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볼트를 써서 위에는 큰 구멍이 있는, 먼저 위부터 고정을 시킵니다. 위쪽 구멍부터 고정 그대로 시키시면 반대쪽으로 나와서 고정이 되지만 움직이죠. 그죠? 움직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밑에 하나를 볼트를 더 끼워 넣어야지 고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바가, 이 스펜스가 있잖아요. 이 스펜스를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정도만 해도 각도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어. 그냥 그대로 쓸어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각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락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고정을 해야 되겠기에 반대편 쪽 볼트를 조아서 어느 정도 위쪽 아래쪽 흔들리지 않게끔 조으면 각도가 저절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했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이 나 저기까지 너무 잘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굴려봅니다. 굴리면 전혀 걸리는 게 없어. 아무리 빨리 해도 괜찮아. 근데 스펜스 잘 보시면 이 스펜스라고 얘기했죠? 이 스펜스와 피부가 거의 평을 유지해 가면서 굴려 주셔야 락이 걸리지 않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세우게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락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끼워져 있는 거는 호환시켜서 된 바무소이고요.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제가 열 때는 반드시 밑에 거부터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위에 거부터 풀면은 이 나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밑에 거부터 풀고 위에 거부터 풉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빼서 바유소를 호환해 보도록 할게요. 디스크펜 빼고 여기 있고, 자, 그리고 바유소 안에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소자, 그죠? 꽃 모양이 있죠? 호환해서 끼웁니다. 끼워서 다시 똑같이 반복, 수직으로 넣어서 구멍 싱크롤이 맞으면 그대로 볼트 조아서 맞춥니다. 자, 맞췄는데 딱 넣었는데 얘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밑으로 쓸어서 맞추어서 반대쪽 고정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걸리지, 손을 익으면 금방금방 합니다. 자, 그대로 조아서 위에 한 번 더 조고,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고정하면 완전히 고정이 됐어요. 자, 바이브레이션 있는 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볼게요. 소리 들리죠? 자, 이렇게 스펜스와 피부가 평방향이 맞으면, 그죠? 잘 굴러가는데 간혹 세워지는 경우는, 그죠? 굴러가는 게 왠지 툭툭툭, 또는 반대로 약간 곡괭이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 이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자세히 보면 스펜스가, 이 디스크의 롤이 스펜스 방향으로 말려 들어가서 락이 걸리면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건 반대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펜스가 피부와 수평 방향으로. 자, 이제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됐는데, 그럼 색소를 묻혔을 때 락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색소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색소는요, 디스크 펜은, 이 디스크 롤 스타일의 펜들은요, 일정한 깊이 조절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짙은 블랙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의 계열이 잘 맞습니다. 너무 밝은 브라운보다는 맞는데, 단 초보분들이 샤트로 했을 때
너무 주입되는 부분들이 과하다 보니 색이 너무 발색이 진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색이 잘 안 올라오던데? 라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집어넣다 보면 결국 색감이 1시간 이후, 2시간 이후, 내일, 이틀 걸쳐서 너무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따는 방법. 그러니까 이 샤트 브라운이나 블랙 브라운이나 이 브라운 계열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거의 다 브라운 계열을 구입하신 분들은 보내드렸는데요. 이 앞전의 패키지에서는 제가 그냥 색소 하나를 무료로 넣어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금액을 받지 않고 넣어드렸던 거고, 지금 이건 이제 판매를 또 하기도 합니다. 열어서 두고, 이건 모든 앞뒷면이 전부 다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색소를 제가 만든 이유는요, 한 사람한테 2터치, 3터치까지 쓰고 나면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까지고요. 여기 로또 넘버가 있죠. 근데 2022년 8월 18일까지지만 3터치까지 쓰고 나면 그냥 버리게끔, 고객이 한 분이 쓰고 버리게끔. 색소도 여러분이 겹쳐서 호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샤트를 위한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따느냐? 젖은 이런 물티슈로요, 잡고서 따는 것보다 마른 걸로 따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젖은 걸로 말아서 따면 이 따고 나서 이 뚜껑을 결합을 했을 때 이 표면에 물기가 묻었을 때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색소가 이분이 3터치까지 닿을 때까지 공기 중에 마킹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젖은 건 조금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걸로 완벽하게 따시는 게 위생적으로도 좋고, 자, 땁니다. 따는데 반드시 흔들고 나서, 이제 믹스를 잘 시켜야겠죠. 흔들고 나서 세워서 전체 다 감싼 다음에 이 뚜껑 윗부분만, 우리 왜 앰플 따듯이, 앰플 많이 따보셨잖아요, 그죠? 앰플 따듯이 따서 따면 위에 뚜껑만 열립니다. 이렇게 뚜껑. 이 부분에 이제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두드려서 쓰시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버립니다. 네, 아깝긴 한데 이걸 들고 수지나 필요한 부분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우시면. 왜냐면 이건 굉장히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깨끗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버리셔도 되고 쓰셔도 되는데, 이런 다음 뚜껑을 결합 시키시면 이렇게 수지 정도 제형의, 수지 색소 제형의 색깔이, 색소가, 자, 그런 다음 뚜껑을 따서 색소컵에 붓겠죠. 자, 그 전에 제가, 그럼 이건 팻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질문을 하나 해결을 하고 색소 묻혀서 스킬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인 엠보대에다가도 호환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만든 나무 엠보펜인데, 나무 엠보펜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서 판매가 항상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스펜스를 여기에다 끼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일반 엠보대에는 똑같이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스펜스가 이 싱크롤이 안 맞아서 구멍이 이렇게 맞춰진다거나 또는 하나가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안 맞아 떨어질 경우는 디스크롤이 락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스펜스의 바디가 싱크롤이 100% 맞아 떨어지게끔 펀칭이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만 좀 들어가게끔 해서 스펜스를 손가락 맞추어서 딱 맞아 떨어지게끔 해서 돌려서 아래쪽으로 고정시켜서 꽉 물리게 합니다. 다시 스펜스를 딱 양쪽 손가락으로 맞추어서 아랫부분 돌려서 싱크롤을 맞게끔 돌리면 똑같이 피부와 수평이 맞게끔 굴리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이해가시죠? 보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큰 거는요, 제가 전용 펜에다가 넣는 방식. 전용 펜에는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끔 쓰시면 되는데, 쓰기 전에 살짝 이렇게 조금 이완 운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색소가 들어가면서 이 스펜스가 작은 것보다는 널찍해서 마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색소가 돌아가면서 이 큰 디스크 같은 경우는 돌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뻑뻑할 수 있습니다. 색소의 파우더 양이 많을 경우는. 그러니 윤활제를 또 색소에다 잘 믹스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동을 시켜주신 다음, 그렇다고 너무 확 잡아당기면 꺾여요. 특히 색소 홀드가 있는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약하기 때문에 꺾여서 이 스펜스가 양쪽 대칭을 안 맞춰지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 양쪽 대칭이 안 맞고 한쪽이 그냥 콱 이렇게 꺾여 버린다는 얘기죠.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알아서 자동. 자, MTSS 정도까지 들어가게끔 그대로. 그런 다음 느낌이 더 통통거리는 느낌이 작은 것보다는 좀 더 간격이 더 크죠. 똑같이. 이게 밀면 안 되고요. 밀어서 넣으면 안 되고 당기듯이 들어갑니다. 작은 거보다 큰 게 덜 아픈 이유는 작은 게 오히려 더 세밀하고 이 니들의 끝 엣지가 더 따끔따끔 거릴 수는 있어요. 섬세한 작업을 할 땐 좋고, 이 큰 디스크는 헤어나 두피나 눈썹도 상관은 없습니다. 남자 눈썹에도 굉장히 적절하게 좋고요. 헤어 할 때도 작은 거는 헤어가 씹히는데 큰 거는 가르마 잘 타서 석션을 잘 떠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헤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또 큰 디스크 롤펜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큰 것도 호환 가능한가요? 네, 호환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엠보데 같은 경우는 호환이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안 되는 엠보 펜도 있습니다. 엠보데도 있습니다.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부터 긁혀 있어요. 그럴 때는 맞는 엠보 펜, 가지고 계신 엠보 펜 중에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얼마든지 호환 가능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색소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이 싱크로를 맞춰서 위에 볼트 끼웁니다. 자, 오늘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죠? 원데이 세미나 하는 것만큼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요. 자세히 보고서 디스크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금 쓰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 자, 색소를 짜야겠죠. 자, 이제 색소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야겠죠? 자, 어떻게 짜느냐? 위에 캡 열고, 이건 들고 다니거나 막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예, 이건 마킹이 임시로 밀폐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들고 다니다가 여기에서 셀 수도 있으니까 잘 가지고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흘러내립니다. 자, 조금 급하신 분들은 살짝 해서 제형이 수지의 제형이기 때문에 워터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너무 흔들어서 빼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두시고 처음에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흘러서 제가 새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따려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 쥐고 눌러서 양만큼 짜서 양 조절을 잘 하세요. 너무 많이 남아도 아까우니까 이만큼만 짜서 한 다음 바로 뚜껑 닫으세요. 이렇게 열어 놓으면은 색소는 공기 중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좋은 색소에서 자꾸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뚜껑 딱 닫고 내려놓고, 지금은 제형이 좋아요. 괜찮잖아요. 딱 시술 들어가기 직전에 좋은데 딱 좋은 제형으로 돼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 굳을 수가 있어요. 디자인 전에 색소를 부어 놓는 건, 덜어 놓는 건 저는 이게 좀 반대입니다. 반드시 직전에 색소를 믹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솔루션이죠. 저는 링크라고 적어 놨는데 색소와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의미로 링크라고 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솔루션이라고 하죠. 자, 솔루션도 따겠습니다. 새 거입니다. 그죠? 새 거 딸 때 조금 처음에 힘들죠? 자, 솔루션 한 방울, 두 방울 넣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믹스를 뭐 굳이 많이 섞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면봉으로 믹스를 할 경우는 이렇게 얇은 면봉이나 믹스기로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끝부분, 솜이 있는 부분보다는 끝부분으로 해서 섞는 것이 좋겠죠. 전동 믹스기 같은 경우도 쓰셔도 되는데, 뭐 이 정도, 뭐 샤트 디스크를 쓸 경우는요, 샤트 펜을, 롤펜을 쓸 경우는 굳이 많이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제형이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 제형이냐면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 워터 베이스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엠보의 베이스도 아니에요. 예, 그 적절한 제형은 수지보다는 살짝 묽다 정도. 근데 워터 베이스, 머신용으로 쓰는 워터 베이스, 그러니까 머신용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완전 워터 베이스의 색소보다는 좀 되직한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최적화된 색소의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롤펜을 쓰실 때 피부에 흡착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다음 제가 직접 손바닥에다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고서도 혼자서 잘할 수 있게, 자, 아웃라인 테이프입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에서 제 눈썹 셀프로 하는 거 보셨죠? 이제 보면 제가 아웃라인 테이프를 씁니다. 아웃라인 테이프는 디자인만 잘 해놓으시면 정말 적절하게
빠르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손바닥. 제가 이제 손바닥을 좀 희생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너무 크게 하지 말까요? 요 정도 적당하게 했습니다. 해서 너무 크면 또 지우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손바닥은 그나마 투명층이 깊기 때문에 지우기에는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바닥이 제일 만만해서 손바닥에 연습을 많이 해요. 자, 이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아웃라인 테이프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도 좀 많고 하니까 그냥 얹이듯이. 아웃라인 테이프를 바를 때는요, 유수분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유수분 제거제도 있습니다. 전후 처리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닦아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라인 테이프를 바르면 이게 따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테이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테이프 붙일 때 너무 잡아당겨서 붙이시면 안 돼요. 주름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주름져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손가락에 이렇게 반대로 좀 끼워 볼게요. 제가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끼워서, 텐션을 손바닥에서는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형도 맞겠다, 디스크펜의 각도도 맞겠다, 잘 끼웠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 색소 컵에다가 실리콘 이 링 게이지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니들의 끝 엣지가 손상이 되면 피부 손상률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리콘 말랑말랑한 색소 반지를 쓰시는 게 좋고요. 돌려서 펜에 부착해서, 자, 뒤에서부터 방향은 피부의 결 반대 방향으로 넣는 것이 착색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데, 디스크펜은, 디스크롤 이 스타일들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냥 반대쪽이나 뒤에서 앞이나 상관없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한 아웃라인 테이프는 디자인보다 좀 바깥쪽으로 붙여지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앞전 제가 눈썹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웃라인 테이프의 두께감 때문에 들어갔을 때 이 폭만큼의 이 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만 그려도요, 제가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도 이 안쪽은 떠 있어서 색이 안 들어가요. 이걸 억지로 이 사이로 막 집어넣으려면 들어가지만, 아웃라인 테이프를 바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살짝 아웃라인 테이프를 오버해서 붙여라. 그리고 시술이 들어갈 때, 쉐딩이 들어갈 때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조금 더 착색률을 높이려면 살짝 기울여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기울여서. 그러면 통증도 덜하고, 텐션을 또 잘 잡아주면 통증이 덜해요. 통증도 덜하고 색감도 더 빨리 들어갑니다. 여기 좀 짙은 감이 있지만 짙게 발색이 되지 않고요. 롤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부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어떻게 보면 쿨 브라운에 가까운 다크적인 색감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넣을 때요. 스펜스가 이렇게 들려서 들어가면 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피부와 스펜스가 최대한 평을 맞게끔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눈썹 할 때 하다 보면은 앞쪽은 잘 맞췄다가 뒤로 가면서 이게 들려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락이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또 쓰다 보면 색소가 어떻게 돼요? 색소가 굳어서 이 스펜스 사이에 색이 굳어서 이 안에서 돌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미지근한 물에다가 살짝 흔들어서 뺀 다음 깨끗한 솜으로 물기를 살짝 눌러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거할 때도 이걸 다 해야 돼. 해야 우리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자, 솜 하나가 있죠. 여기 제가 지금 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해 드려 볼게요. 이 안에 색소가 굳어서 락이 걸리는 걸 모르고 원인을 못 찾는 경우,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럼 미지근한 물 종이컵에 받아서 흔들어서 유화를 시켜줘요. 자, 그런 다음 티슈에다가 받쳐놓고 양쪽 꾹 눌러서 닦아내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런 다음 굴려보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다시 색을 집어넣을게요. 90도 각도로 전체 롤링.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하시지 마세요. 빨리 하니까 참 좋더라라고 생각하는데 결대로 넣으셔도 되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빨리 하시지 마시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롤링을 천천히 이렇게 한번 굴려봅니다. 눌러서 들어가면 아파요. 스치듯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덜 아파요. 그리고 살짝 기울여서 들어가는데 너무 기울이면 또 락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요. 하다 보면 락이 걸려요. 그리고 제형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워터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막 흘러내릴 만큼 줄줄 흘러내릴 만큼의 제형도 아닙니다. 그 중간 정도가 제일 흡착이 잘 됩니다. 자, 앞쪽 전체 같은 방향 들어가도 오버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 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디스크 페인 좋은 게 역으로 들어가도 피부 손상이 전혀 없어요. 선처럼 표현되지만 선이 아니라 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엇갈리면서 손상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만 표현을 짧게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는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짧게 길게 듣다가 짧게 넣었다가 근데 처음부터 긴 선보다는 조금 짧은 선을 써 보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이런 부분에 너무 선대로 쭉쭉 긋게 되면요. 가드라인만 너무 짙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전체 정말 자연스럽게 넣고 싶고 색 분포도가 가드라인의 위치에 너무 어색한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 뚜렷한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에 맞게끔 취향에 따라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몇 번? 한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내가 여기도 아까 넣었는데 또 처음부터 또 여기 넣었는데 여기는 6번, 7번 들어갔는데 여기는 3번밖에 안 들어갔어.
그런 계산법으로 하게 되면요. 들어간 부분은 어때요? 데미지를 더 많이 입을 수 있겠죠. 진물도 날 수도 있겠고 피부가 또 손상이 많거나 레이저를 많이 받았거나 너무 얇거나 하시는 분들은 열감 때문에 한 이틀 3일은 붉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지가 한 3일째 됐는데 이제 붉은기가 좀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샤트 디스크는 장점은 붉은기는 있으나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요. 탈각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부분이 어떤 기법보다는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굳이 아픈 걸 참을 필요는 없지만 마취 연고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견딜만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마취 연고 없이 가능합니다. 발색도 일반적인 엠보 수지보다는요. 발색력이 또 말씀드리지만 많이 늦어요. 늦는 대신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새카맣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넣고 발색력을 5분, 10분, 1시간, 내일, 모레까지 발색력을 잘 본 다음 리터치 때 좀 더 보완해야겠다. 좀 더 드려야겠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엠보든 수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차 시술은 반드시 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적당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락 하나도 안 걸리면 너무 좋죠. 자, 피부에서 락 걸리는 건 방향이 잘못되거나 색소가 굳어 있거나 색이 이 스펜스에 많이 껴 있거나 각도, 색소, 들어가는 방향 써보시고 그래도 락이 걸린다 그러면 이런 걸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 색깔이 별로 안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발색력이 생각보다 서서히 더 올라옵니다. 지금 상처나 이런 게 전혀 나지 않고 손바닥이다 보니까 좀 덜 붉긴 한데 눈썹이 할 경우는 더 붉어질 수 있습니다. 색은 점점점 더 차고 올라오고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색만큼 안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색발색이 너무 차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아웃라인 테이프를 제하고도 제가 눈썹 했을 때도 보여드렸지만 좀 더 들어가고 싶은 부분은 짧게 넣어서 디자인에 맞게끔 보충하시면 됩니다. 살짝 눕혀도 색은 더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닦아주면서 색을 좀 더 보충하면 됩니다. 그죠? 조금 더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이걸 과하게 집어넣으면 후회할 일이 생기겠죠. 특히 헤어 하시는 분들이 헤어가 너무 진하게 들어갔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빠져서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제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가면 갈수록 발색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라는 말까지 하니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는 적당히 보충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부분만 짧게 그러면 또 닦으면 또 더 많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 이 이상은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합니다. 자, 보여드리려고. 자, 옆에서 보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좀 더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서 조금만 더. 저는 이거 손바닥이 자주 하는데
손바닥은 지워지니까 가능해요. 다른 부위는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저처럼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레이저로 지워줘야 되거든요. 테스팅 한다고. 손등은 안 됩니다. 손바닥만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들어갔죠. 자, 이거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 지울 때 힘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점점점 차고 올라오는 속도도 있고, 또 이분의 피부성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올라오는지도 살피셔야 합니다. 디스크펜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